자,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네, 오늘은 임명진 경실련 공동대표와 함께 정치권 뉴스 좀 더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늘 임명진 목사님 이렇게 소개했는데 오늘은 경실련 대표로 제가. 경실련 대표는 언제부터? 뭐 지난 금요일에 선출됐으니까 뭐 그때부터. 더 바빠지셔서 그래도 저희 담담 다타에는 계속 나와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큰 일을 맡으셨네요. 자, 오늘 야권 상황에서 좀 짚어야 될 주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 우선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 네. 이게 사실 이번 4.13 총선에 마지막까지 변수일 거다라고 했던 야권 통합 얘기가 이 42일을 앞두고 터져 나왔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대표 대단해요. 그런가요? 네, 답탄도 장사정포 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목적을 가진 목표가 여러 개인 그런 그 제안을 했는데 첫째로는 저게 내부 단속인 것 같아요. 아, 내부. 국민이 전환되잖아요. 그렇죠. 필리버스터 끝나고. 이제 언제 필리버스터 있었냐? 그렇죠. 뭐 뉴스가 전혀 안 됩니다, 이제는. 더군다나 이제 김종인 대표가 저거 중단하는데 비난이 있었거든요. 네. 딱 해가지고 전환을 당내 강경파로부터. 네, 이거 대단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대외적으로도요. 이제 총선 이제 결과가 나와서 3당 체제로 갔을 때 결과가 안 좋을 때 내가 뭐라 그랬냐? 통합하자고 그러잖아요. 이럴 줄 알고. 뭐 그것까지도 내다봤을 거다. 다 포석 깔아놓고 있는 거다. 또 하나는 책임져야 되니까요. 총선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네네. 또 하나는 국민의당에 대한 뭐 이제 포석이라고 역시 보는 건데, 압박이죠. 네. 거기에 대한 압박인데 안철수 대표를 좀 난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에 지금 뭐 당장 뭐 김한길, 천정배 같은 분들은 이게 뭐 아주 올게 왔다 아마 아주 또 반색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말에. 있습니다. 예. 아주 뭐 우리 김한길 그 상임공 선대위원장은 아주 뭐 깊은 고민과 아주 뜨거운 토론을 해야 된다. 뭐 이래 아주 문학적인 수사까지를 써가지고 아주 반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다음 뭐 자기들의 입장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기운이 국민의당 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서 하여간 뭐 분열하기도 하고 뭐 등등 힘을 약화시키는 이제 그런 아주 다목적 포석의 그런 제안을 김종인 대표가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오늘 박지원 의원의 합류로 현역 의원이 18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18명의 그 입장들을 쭉 보면 뭐 지금은 야권 연대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뭐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안 그래도 야권 분열 때문에 자기 선거도 걱정되고 또 야권 전체가 이렇게 참패할 경우에 이후의 상황도 걱정했던 이런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 되나? 그럼요. 예, 이런 얘기가 지금 왔다. 이런 느낌도 또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종인 대표의 제안은 단지 무슨 뭐 그 야권 전체에 대한 제안보다는 특별히 개개인의 그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런 그 겨냥을 해서 한 아주 중요한 발언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하자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더 물갈이를 하고 그러나 국민의당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은 뭐 정말 이유 없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통합해서 함께 공천 주고 연대하자 이런 제안으로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국민의당을 향해서 통합하자라는 그 김종인 대표의 말이 모순은 있어요, 이게. 어떤 모순입니까? 아니 지금 17명 박지원 의원 빼고 17명 중에 12명은 컷오프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발표만 안 해서 그런데. 그랬답니까? 예. 이거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컷오프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건 좀 그러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또 통합하자 그 뭐예요? 어차피 쫓아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 보고 통합하자 그 얘기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모순이 있는 만약에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제가 아직 사실 확인을 못해서 사실이라면 앞으로 컷오프 걸릴 사람들은 일단 탈당했다가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러네. 딴 당에 가면 되겠죠. 근데 뭐 12명인지 12명이란 말이 있는데 어떻든 있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발표라고 그랬거든요. 탈당한 사람들. 게다가 뭐 남의 당에 대한 그 예의다 그래가지고 발표하는 걸 보면 뭐 있는 건 뭐 한 명 이상 있다고 봐야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10명이건 1명이건 그 정치는 이게 상징성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그런 쉽지 사람들 않은 보고 다시 문제. 통합하라 뭐 예. 얘기는 참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하,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컷오프돼서 곧 국민의당으로 입당할 사람도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어떡하냐. 글쎄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상당히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상당한 정치적인 하나의 그렇군요. 포석이죠. 뭐. 네. 다목적 장사정포. 장사정포 쏜 거죠. 지금 하여튼 폭탄이 이 국민의당 여기저기에 막 떨어져가지고 네.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지금 갑자기 궁지에 몰리는 듯한 그게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언젠가는 예. 안철수 대표가 이 문제 때문에 이걸 궁지에 물릴 거다.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아하. 넘어가느냐라는 예. 거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았어요. 네, 네. 빨리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아하, 예. 지금 뭐 이게 안철수 대표는 어떻든 여러 가지 명분으로 이번에도 철수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이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차라리 정계 은퇴를 해야지. 예,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지금 온 거거든요. 이번에 또 손들고 그렇죠. 또 뭐 하면 예. 거기에다가 지금 통합을 주장을 하던 박지원 의원이 지금 입당을 했습니다. 오늘. 네, 네. 이것도 저는 심상치 않게 봅니다. 심상치 않다. 뭐 단지 무슨 목포에서 자기가 국회의원 한 번 더 되기 위해서 더 국민의당에 갔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왜 가는 걸까요? 뭔가 이게 지금 자기가 주장하던 거를 입당을 통해서 국민의당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실현해 보려고 그러는 높은 차원의 무슨 그게 생각이 야권 있겠죠. 통합과 정권 교체가 목표였거든요. 그렇죠. 뭐 네. 그런 얘기를 늘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들어갔지. 저분이 뭐 정치적으로 노련한 분인데 무슨 그냥 단지 뭐 어디에 정당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고 간 건 같지는 않고. 근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다른 패널들이 이 박지원 의원의 국민의당 입당을 야권 통합과 직접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던데 네. 저는 느낌에 정말 야권 통합을 염두에 둔 거라면 지금 입당할 시점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이 김종인 대표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단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갑자기 지금 우뚝 서고 있는 형국인데 이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의 국민의당 입당은 뭔가 김종인 대표 페이스를 그냥 놔두기는 어렵다. 그런 견제도 이런 점이 좀 같이 그런 있는 거 견제도 아닌가요? 있을 겁니다. 예. 특별히 그 DJ의 그 대북 정책이라든지 네네. 이것을 김종인 대표가 뭐 부인하는 듯한 네, 뭐 이슈가 끝났다 그랬으니까. 폄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니까 네네. 이게 이렇게 더민주당에게 이렇게 이 DJ의 업적이 DJ 업적 자기 업적까지도 네네.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 노력까지도 포함해서 예. 이게 그냥 쓰라미처럼 이게 묻혀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위기감도 있었을 거로 그러니까요. 봅니다. 네. 국민의당이 김종인 대표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는 사실 굉장한 그 추락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는 뭐 무소속으로 있거나 뭐 어느 당인가를 선택을 해서 야권 통합을 주도하는 그 흐름 속에서 이른바 이니셔티브를 네. 행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아마 박지원 의원이나 동교동계도 김종인 대표가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이 전국 주도권을 행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채 못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김대중 정부에 대한 그렇죠. 그런 남북 예. 정책 이거를 그냥 싸그리 이렇게 부정하는 듯한 이런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없겠. 김종인 그냥 놔두고 볼 수 대표의 없겠죠. 부상은 안철수 대표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호남 기반의 정치인들 모두의 위기인 그러면, 거거든요. 본인들은 아마 정통 야당의 전통이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보겠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면, 생각들이 있어서 입당을 한 거지. 그렇겠죠. 이게 무슨 이 짜고 치는 뭐처럼 밖에서 김종인 대표가 압박하고 안에서 박지원 의원이 들어가서 뭐 통합으로 이런 단순한 구도인 것 같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이제 예. 나같이 순진한 사람은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호도 이렇게 노련한 정치인들은 다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하신 건 아니 아니죠? 저 얘기하는 건 다목적으로 짰으니까 다목적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네. 간단치 않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안철수 대표가 당 일이나 단속 잘하세요. 이 시점에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든지 이런 정도의 반응으로는 이 정말 거치게 몰아닥칠 야권 통합의 어떤 이 파고 이거를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예. 김한길 의원이 오늘 아주 저거는 말한 걸 보면은 안철수 의원 보고 들으라고는 얘기인 것 같지는 않는 들었어요. 예. 뭐냐? 네.
이 양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시작했던 우리 국민의당이 네. 잘못하다가는 일당 독주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 예. 이건 딴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철수 예. 대표 보고 하는 얘기예요. 아하, 예. 이걸 생각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후퇴를 할 때 생각해야 될 이게 화두다. 아, 명분을 준 명분이다. 거다. 후퇴의 하여간 명분을 준 거다. 그러니까 이 김한길 그 의원이 오늘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의원에게. 좋은 코치를 안철수 했어요. 대표에게 네. 후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다. 네. 아하. 네. 결국은 그럴 겁니다. 한다고 그러면 길을 열어주는 건지 뭐 트로이 목마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지만 어떻든지 간에 마지막에 그게 명분이 통합의 명분이 되긴 될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정치를 정말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거를 결단을 하고 네. 한번 뭐 죽기 살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통합할 때만 하라. 나는 남아서 끝까지 지키겠다. 뭐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하, 예. 그것도 승부수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야, 예. 새 정치다. 아하. 그럴 수도 있을 거로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뭐 죽기 살기로 버티면 참 네. 모든 사람이 더 어려워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될 사람도 있을 거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 안철수 대표가 또 하나는 이제 타협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런 명분을 가지고 내가 뭐 근데 그게 아까 목사님은 또 철수한다고 그렇죠. 또 철수하는 걸로 빛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치겠죠. 예. 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정책 전망은 없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까지 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무슨 뭐 자리를 보장하고 뭐 무슨 공간을 열어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안철수 대표로서는 죽음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아까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가 후퇴할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해석을 쭉 하시는 걸 들으면 김한길 대표가 결국은 이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다 이런 뜻도 되겠네요. 철수하면 죽는다면서요. 그렇죠. 철수하면 죽는데 그러나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러는 거겠죠. 그러나 뭐 따라가다가 자기도 뭐 김한길 의원은 살 수 있는 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이 안철수 대표에게는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나이도 젊잖아요. 또 정치 경륜도 이제 3년 반, 4년이 채 안 됐어요. 네. 정치 길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비례대표 4선 정도는 해야 저런 말하자면 아주 그 고수의 그런 노래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고 멀게 보고 사실은 제가 뭐 조언을 혹시 한다고 그러면은 갈 사람 가라고 그러고 통합할 사람 통합하라고 그러고 뭐 몇 석이 됐든지 간에 나는 이 길을 간다. 이게 뭐 제3당이 우리 양당 구조를 깨는 제3당의 출현이 우리 정치를 개혁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길게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참 요즘 글쎄요. 야, 정치가 이런 거구나. 안철수 대표가 그런 걸 많이 느낄지 모르죠. 예. 그런데 이 참 제3당의 길,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게 이 JP 김종필 총재 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텼다가 결국은 이제 접었는데 다른 누구도 이 제3의 길에서 성공한 적이 없어서 말이죠. 그래도요. 예. 미국의 지금 대선 보면 샌더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샌더스 있죠. 예. 네? 샌더스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길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지금 몇 년째입니까? 75살 지금 6살 내도록 지금 한 길을 가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당도 없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그래도 가는 거 아닙니까? 많은 알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도 주는 거고 자극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안철수 대표의 선택이 결국은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그런 선택이 되겠네요. 예. 자, 야권 통합이 어쨌든 이 중요한 변수로 딱 등장하자마자 또 한 군데 시끄럽게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입니다. 예. 아마 새누리당도 야 이거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정신이 번쩍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말로 지금 포화를 퍼붓더만요. 네. 예. 그저 새누리당 회의 장면을 보니까 그 뒤에 이렇게 배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거기 보면 혹시 그 자료 장면이 있나 모르겠네요. 예,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지금 그 상황이 왔어요. 지금 그 새누리당에 누가 그걸 써붙였는지 모르지만은 정신 차리다. 한순간 훅 간다. 그
예언을 했어요. 아하. 아마 야권 통합을 김종인 대표가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 무슨 정보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한번 훅 갈지도 모른다. 그런 위기감으로 써붙였을지 모릅니다. 네. 예, 근데 뭐 야권 통합을 뭐 옛날처럼 무슨 공작으로 무슨 무산시킬 수도 없고 저거는 야권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때 새누리당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럼? 개혁이죠. 개혁. 예. 지금 새누리당 그래도 뭐 야당은요 뭐 잘라낸다 뭐 어떻다 뭐 개혁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울고 뭐 불고 야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국민들의 눈에 야, 그래도 뭔가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지금 야권발 말이에요. 뉴스가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나오고 있는 네. 거죠. 예. 근데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새 뭐 살생부 때문에 뭐 네. 사과하고 뭐 네. 이게 다른 새누리당이 요즘 그래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저 현수막 저거예요. 저거 하나 딱 관심을 가지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이 정말로 뼈를 깎는 그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저는 새누리당 근데 그렇게 낙관만 할 수 있다고 선거 생각합니다. 앞두고 네. 지금 뼈를 깎는 개혁을 말씀하시면 결국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현역 의원물 가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물갈이 그러는데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또 새로?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그러니까요. 물을 갖다 붓느냐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게 네. 두 가지로 정리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그 컷오프해서 네. 솎아내고 네. 또 하나는 좋은 인물 전략적으로 영입해서 공천 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새누리당의 둘 지금 다를 지금 김우성 대표는 그거 안 하겠다고 지금 1년째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100% 국민 경선이라는 게 이건 현역 의원들에게 예. 유리하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다행스러운 건 이제 그 못하게 지금 됐으니까 새누리당이 뭐 서로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하, 정말로 잘라낼 사람은 잘라내고 지금 새누리당 어떤 사람이 지금 새 인재가 들어갔습니까? 잘 알지 못해요. 그것도 우리가 뭐 더불어민주당은 누구 기억하는 사람이 있지 그래요.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은 우리가 기억할 사람이 없어요. 예. 새 사람에 대해서. 네. 이게 지금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고 또 이번 총선에 무슨 이슈를 지금 새누리당이 가질 겁니까? 정책도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은 하나 있어요. 경제다 이거 지금 네, 딱 네. 걸고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의 그 예. 이미지하고도 좀 맞아떨어집니다. 분명하게 예. 지금 총선을 치르려고는 실탄도 준비되어 있고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정책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새누리당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야, 이게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네.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네. 그런 중에도 하여튼 실탄도 준비하고 인재도 영입도 했는데 역시 위기 속에서 뭔가 그 새누리당은 그 세월 동안 그냥 즐기기만 했는지 뭐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아하, 뭐 예.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은 뭐 그 국민의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공천의 권한을 외부 사람에게 줬어요. 예, 그래도. 홍찬순 위원장한테 네. 어쨌든 줬어요. 예. 줬어요. 어떻든 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네. 뭐 결국은 김종인 대표가 하는 거니까 공천도 네. 실질적으로는 예. 외부 사람에게 준 거거든요. 그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어떻든 제가 또 네.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새누리당은 그런 노력조차도 없잖아요. 아하, 그러네요. 예. 참 알겠습니다. 야, 이거 결국은 이 선거를 앞두고 뭔가 우리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뭐 200석, 180석 하더라니 참 나는 저 왜 저러는가 생각했습니다. 네. 하하, 참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새누리당발 뉴스 중에는 공천 살생부 뉴스밖에 없어요. 네, 네. 예. 근데 이게 뭐 김우성 대표가 사과하고서 되게 야 그만하자 이러고서 그냥 네. 밑으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근데 그 살생부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 저는 뭐 저도 뭐 못 봤으니까 있는지 예. 없는지 모르지만 짐작한데 정두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무슨 공인인데 네. 무슨 안 들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글쎄 얘기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뭐 또 뭐 김무성 대표가 2번씩이나 전화했다는 얘기도 들어보면 저게 뭔가 있긴 있는 거다. 찌라시 수준은 아니다. 적어도 뭔가 있기는 있는 거다. 네. 예? 이게 틀림없는 거다. 그런데 그거를 김무성 대표가 이게 잘못 이용한 것 같아요. 이거 말이죠. 잘못 이용하다가 자충수에 걸린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덮어졌잖아요. 네. 친박 진영으로서도 이 문제를 더 거론해봐야 실제적인 실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저도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네. 자기들도 내용을 밝히지 않으니까 근데 보도된 것만 보면
김무성 대표가 정두원 의원한테 내가 살생부 명단을 받았는데 그 명단 속에 당신이 있더라. 근데 내가 당신은 살려주겠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 대표가 그런 권한이 있는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그런 새누리당은 그 세월 동안 그냥 즐기기만 했는지 뭐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그 국민의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공천의 권한을 외부 사람에게 줬어요. 예. 그래도. 홍창순 위원장한테 네. 어쨌든 줬어요. 줬어요. 예. 어떻든 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네. 결국은 김종인 대표가 하는 거니까 공천도 네. 실질적으로는 예. 외부 사람에게 준 거거든요. 그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또 네.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새누리당은 그런 노력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참 알겠습니다. 야, 이거 결국은 이 선거를 앞두고 뭔가 우리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200석, 180석 하더라니 참 나는 저 왜 저러는가 생각했습니다. 네. 참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새누리당발 뉴스 중에는 공천 살생부 뉴스밖에 없어요. 네. 예. 근데 이게 김무성 대표가 사과하고서 되게 야 그만하자 이러고서 그냥 물 밑으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근데 그 살생부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 저는 저도 못 봤으니까 있는지 예. 없는지 모르지만 짐작컨대 정두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무슨 공인인데 네. 무슨 안 들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글쎄 얘기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또 김무성 대표가 2번씩이나 전화했다는 얘기도 들어보면 저게 뭔가 있긴 있는 거다. 찌라시 수준은 아니다. 적어도 뭔가 있기는 있는 거다. 네. 이게 틀림없는 거다. 그런데 그거를 김무성 대표가 이게 잘못 이용한 것 같아요. 이거 맞아. 잘못 이용하다가 자충수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덮어졌잖아요. 네. 친박 진영으로서도 이 문제를 더 거론해봐야 실제적인 실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도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네. 자기들도 내용을 밝히지 않으니까 근데 보도된 것만 보면 김무성 대표가 정두원 의원한테 내가 살생부 명단을 받았는데 그 명단 속에 당신이 있더라. 근데 내가 당신은 살려주겠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 대표가 그런 권한이 있는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그런 얘기를 김무성 대표는 안 했다는 거고 예. 전 들었다는 건데 아니고 2년 전, 3년 전 일도 아니고 엊그저께 있었던 일인데 정두원 의원이 무슨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있는 것 같고 네. 이거를 더 얘기를 끌고 가봐야 친박에게도 좋은 일이 없고 또 김무성 대표 이거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보면. 네. 네. 당신들 있는데 이거 가만히 있어 되겠느냐 이런 뜻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둘이 어차피 양쪽이 약점이 있으니까 서로 덮고 그냥 좋게 가자. 그러고 덮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짐작컨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참 그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참 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네. 집권당 대표인데 네. 이게 하여튼 이런 데다가 지금 이런 일 한두 번 터지면 지지율 훅 떨어집니다. 진짜 훅 가는 게 그냥 아무 일 없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거 아마 그러니까 그 뒤에 써붙인 게 새누리당보다는 김무성 대표 보고 거긴 또 그 앞에 앉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꾸 김무성 대표가 뒤돌아봐야 되겠어요. 저 현수막을. 네. 그래.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뒤에 놓고 앞만 쳐다보니까는 국민은 보는데 본인들은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뒤쳐다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최고위원 하기 전에 예. 최고징준회의 같은 거 하기 전에 다 돌아서서 돌아서서 몇 분 동안 보고 그리고서 아이고 참. 회의를 하든지. 예, 목사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돼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